79세 김태석 할아버지는 섬의 가장 외진 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섬은 젊은 시절 그가 평화로운 은둔처로 꿈꾸던 곳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제는 외로움과 고립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낡아 벽지조차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먼지와 때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하루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로 눈을 뜨고 저녁에는 섬의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와도 교류하지 않으며 그가 살아가는 일상은 단조롭기만 했습니다. 식사는 간단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대부분의 음식을 직접 기르고 자급자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간단히 식사를 준비하며 때때로 지나가는 배 한 척도 없는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바다는 그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고립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 바다의 넓고 푸른 물결은 그에게 매혹적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고립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게 조용하고 반복적인 일과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그의 고립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소중한 친구였던 이철수와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점차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철수는 할아버지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으나 여러 이유로 관계가 깨졌고 결국 그는 섬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섬은 그에게 피난처였고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단절된 삶을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고립이 결코 평화로운 삶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작은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난 뒤 테이블 위에 놓인 우편물 한 통이 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섬에선 우편물이 거의 오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은 점차 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며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이름은 낯익으면서도 그리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철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글씨체는 그가 잘 아는 이철수의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오래된 친구가 쓴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섬까지 연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연락을 시도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편지를 끝까지 읽기 전에 잠시 멈추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 이름이 다시 그의 손에 닿았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손에 들린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예상치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바로잡고 싶다는 이철수의 말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껏 덮어두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시 떠오를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마치 그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되살리려는 듯 할아버지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철수와의 관계는 그가 섬에 들어오기 전 자신이 가장 아끼던 인연이었으나 그 관계가 깨지면서 할아버지는 이곳에 와 고립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철수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편지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할아버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편지를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이철수는 그와 마지막으로 크게 싸운 날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듯 떠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철수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도를 담아 편지를 보낸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사라진 사람처럼 나타나는 거지? 할아버지는 머릿속에서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섬으로 오기 전 이철수와 함께 보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함께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벌어진 큰 싸움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이철수와의 연락을 끊었고 마음속으로 그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섬으로 온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려는 의식적인 결정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섬에 처음 도착한 날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곳에서 고립되기를 선택했으나 이제는 이철수가 그 고립을 깨려고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철수의 편지는 마치 과거의 짐을 다시 열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답장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철수의 진심이 담긴 사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던져놓은 과거의 파편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긴장감을 느끼며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저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섬을 떠나는 배의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배는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채 지나갔고 그것은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고립된 삶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에 답을 해야 할까? 할아버지는 결국 침묵 속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보낸 이철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섬에서 그가 고립된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 특히 이철수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배신감과 상실감이 그를 더욱 고립된 삶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철수가 보낸 편지를 통해 할아버지는 다시 그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이철수는 젊고 열정적이었고 둘은 마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철수는 할아버지에게 속삭이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떠나갔습니다. 그 떠남은 할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결코 이철수와 다시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수가 사과의 뜻을 전하며 나타났다는 사실은 할아버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었지만 답은 쉽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철수의 말투는 매우 정중하고 진지했으며 그가 할아버지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음이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과연 이철수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더 씌운 채로 계속 고립된 삶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철수의 편지에는 그가 이 섬으로 올 수 있는지 묻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진심으로 당신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말을 하는 이철수를 상상하자 할아버지의 머릿속에서는 그가 그동안 겪었던 고립과 외로움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철수가 과연 그를 이해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역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떠나버릴 것인가? 할아버지는 머리를 싸매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는 자신이 왜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철수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배신감, 상처, 그리고 그 후로 계속된 외로움은 그가 이 섬에서 세운 벽을 더욱 단단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철수는 분명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와 만나게 되면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책상 위에 다시 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철수가 보내온 사과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가 이 섬으로 오기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 시간을 고민한 끝에 드디어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 그는 한 가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철수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다가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가 떠날 때처럼 그저 외면하고 떠날 준비만 되어 있는지를. 이제 그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결심을 굳히며 편지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섬의 작은 마당에 나가 바람을 맞았습니다. 여러 날 고민한 끝에 그는 이철수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감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살 수는 없었다. 이철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한 이상 그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다시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철수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다. 그 문구 하나하나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언제나 그리워한 이철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하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섬에 있는 작은 기계를 들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 기계는 바다를 건너오는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가 이철수에게 보내려는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이제 와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이 섬에서 당신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 같았다. 만약 그가 돌아오면 과연 내가 다시 그와 함께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다시 그에게서 돌아온 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읽은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을 잡자 이철수가 돌아오겠다고 다짐한 후 할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바닷가에 선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먼 바다를 가로질러 한 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철수의 배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고 섬의 끝자락에서 그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배가 섬에 도착하고 이철수가 그 배에서 내리자 할아버지의 눈은 그를 찾아냈습니다. 이철수는 한 걸음씩 걸어오며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철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잠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초의 침묵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와 다시 시작해볼까? 그 말에 이철수는 깊은 고마움과 감격을 느끼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쥐며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철수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섬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만난 이 순간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철수는 섬에서 함께 지내는 나날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기계적이고 불안한 일상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매일을 보냈습니다. 이철수는 할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도와주었고 할아버지는 이철수가 성장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하루하루를 외로움 속에서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철수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그리워했던 과거와 지금의 삶을 공유하며 늘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며 섬에서의 생활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할아버지는 어느 날 바닷가에 앉아 이철수와 함께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할아버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철수도 그 말을 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다 같이 있을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말이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열려가는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독을 뒤로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해가 저물 때까지 그저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섬의 끝자락에서 할아버지와 이철수는 앞으로의 삶을 조금씩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은 길고도 느리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외로움과 상처는 시간 속에서 치유되었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